2021년에는 국내 기업의 채용 현황 좀 한마디로 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 땅에 살짝 올라온 새순 같은 상황. 예, 이게 언 땅에 살짝 올라온 새순. 예, 이게 2022년도에 어떻게 사실 변수가 있잖아요. 큰 변수가.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꽃을 피우게 될지 아니면 다시 얼어버릴지 사실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인크루트에서 2021년 채용을 좀 조사해 본 내용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모든 전체 기업을 조사하지 못했고 국내 상장 기업 3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예. 신입사원 채용을 했던 기업이 239개, 전체의 75.4%가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1년간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은 곳도 78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업 규모별로 좀 나눠서 보면 대기업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91.9%. 네. 그리고 중견기업은 87.9%.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중소기업이 59.9%만이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네. 채용 규모가 이제 한 자릿수인 곳, 두 자릿수인 곳, 세 자릿수인 곳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 한 자릿수가 17.6%, 그리고 두 자릿수가 75%, 네. 그리고 세 자릿수가 7.4%. 이거를 이제 그 대규모에 대해서 대규모 채용, 그러니까 세 자릿수 채용을 했던 것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예. 최근 3년 거를 비교해 보면 3분의 1로 예, 급감을 했습니다. 정말 확 줄었네요. 예, 2019년에 23.3%가 세 자릿수를 채용을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7.4%만이 세 자릿수 채용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기업에서 채용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년도 경제가 그리고 시장이 그리고 산업이 어떨까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기업이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크게 넓히겠다라고 하면 사람이 그만큼 더 필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아주 밝지는 않고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사람을 뽑아서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의지 이것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직원 수가 몇 명이냐 그리고 현재 직원들의 그 역량 수준이 얼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채용 인원 계획을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보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경기 불황이 있었죠.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서 긴축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뽑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대규모 채용이 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정기 공채, 대규모 공채 형태가 많이 줄고 그리고 수시 채용, 상시 채용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그 방송할 때 한 3년 전 정도부터 대기업은 이제 앞으로 수시 채용으로 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는 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기업들이 용기를 못 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걸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원래 추세가 수시 채용으로 가는 추세였었는데 그걸 용기 있게 추진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으로 빨리 가도록 만들었다. 해준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졸 정기공채,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대졸 정기공채가 29.4% 그리고 대졸 수시공채가 58.8%. 거의 두 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 11.8%. 네. 이게 어떤 변화냐라고 좀 그 4년간 채용 변화의 추이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대졸 정기 공채는 2018년 대비해서 32%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61%가 대졸 정기 공채로 대규모로 뽑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지금 29.8%이고요. 그리고 대졸 수시 공채가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2018년 대비 2018년도에는 18% 정도만 수시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 58.8%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늘었다. 이거 가는 추세였고 코로나가 부스팅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산업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 일단은 가장 활발했던 채용. 그래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채용을 했던 고마운 기업들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산업으로 보면 2차 전지. 그렇죠. 많이들 예상을 해주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예. 여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SK 온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네.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전방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은 전기 자동차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게
매우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중심의 전기차 판매가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210만 대였다가 작년에 올해죠. 2021년도에는 400만 대로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에 따른 그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중국, 헝가리 이쪽에서 많은 공장들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 이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여기도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내놓고 웃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TV라든가 어떤 서버 이런 데서 반도체를 쓰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굉장히 웃을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보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SI 업체, 우리가 맞아요. LG, CNS, 삼성 SDS, CNC, SK CNC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게임사, 넷마블 같은 게임사들도 있었고, IT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여기서는 용어를 조금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언택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즘에 여기는 디지털 컨택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따뜻히 비슷해요. 디지털 컨택트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리고 디지털 커머스 그리고 광고 수익이 증대가 되면서 여기도 매출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예. 여기는 수시 채용이 많았는데 수시 채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뽑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철강 쪽이 의외로 철강 쪽이 사실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사상 첫 영업이익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곳이 여기였었습니다. 네. 포스코가. 여기 웬만하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게 전방 산업,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라든가 가전, 자동차, 조선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좋았었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요건이 좋아져서 가격이 상승이 됐어요. 거의 2배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양을 팔아도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산업을 많이 뽑았다. 예. 그리고 정유 쪽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같은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는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었느냐 하면 가격이 굉장히 강세였었어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늘 사람을 그렇잖아요. 뽑을 수가 예. 있었죠. 돈이 가장 많이 남는 그쵸. 곳이기도 하고. 예. 여기가 그랬고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하반기는 좀 달랐어요. 상반기까지는 사람들 많이 뽑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왜냐면 언택트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 확산됐죠. 그러면서 우리 노트북 많이 샀죠. 집에서 쉬면서 집이 엄청 우리가 했죠. 이제는 쉬는 공간, 근무 공간으로 변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노트북 써야 되죠. 집에서 큰 TV로 또 즐겨야 되죠. 하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굉장히 호조였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좋았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게 전방 산업 수요가 좀 둔화됐어요. 살 만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만큼 좋지는 않았고 또 그리고 사진 않을 테니까. 예, 그리고 맞아요. LCD가 조금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조금 하반기에는 주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좀 기지개를 켜는 그렇죠. 기업 이런 데들이 좀 있었는데요. 석유화학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SK케미컬, LG화학, 롯데케미컬 이런 데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처음에는 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업 전략을 잘 세우고 나니 오히려 기회가 됐었어요. 코로나 수혜 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위생용품이라든가 일회용 포장재 이런 것들이 대폭 성장하면서 그 라텍스라든가 이런 것들 생산을 많이 하면서 내수가 굉장히 큰 호조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이런 데가 제법 괜찮았어요.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경기가 어려우면 대부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건설, SOC 산업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규모 역대 최대 예산이 풀렸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또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분양 물량이 증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 제법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을 제법 뽑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료가 있습니다. CJ, 롯데 이런 데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우울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좀 괜찮았던 부분은 뭐냐면 보통 코로나 때문에 의류, 화장품 이런 데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아래쪽은 가리는 아래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네. 네. 옷도 사실은 동네만 다니고
또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옷도 많이 사지를 않았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봤을 때 그 옷 입고 있을 거예요, 제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껴뒀던 돈들을 네. 음식 어디에다 쓰느냐면 건강 먹거리, 건강한 제품으로 쓰겠다. 그리고 HMR, 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끓여 먹겠다라는 곳에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외식이라든가 이런 쪽은 안 좋았지만 집에서 뭔가 건강한 것을 찾아서 웰빙을 추구하면서 먹는 것에는 제법 많은 매출 향상이 있었다. 그래서 제법 좀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동차 산업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이게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뭐 안 팔리는 건데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그렇죠. 네. 지금 두 가지가 다 때문에. 공존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여기는 그래도 선방했다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GM이라든가 쌍용, 르노, 삼성 이런 데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수는 부진했어요. 내수는 부진했는데 수출이 괜찮았어요. 그랬군요. 예, 특히 친환경차와 관련된 수출이 매우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것이 있죠. 그 전에 20년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대폭 성장을 했어요. 근데 워낙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을 마구마구 들여서 와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라고 들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특징이 좀 있었어요. 트렌드도 있고 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시 채용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37% 맞아요. 2020년도에 37%에서 21년도에 58.8%로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게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별 직무별로 상이한 채용 전형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그래서 제가 채용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게 그거였었어요. 요번에 채용을 면접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를 학생들이 저한테 물으면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나? 저도 몰라요. 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과 지금 시즌 면접 형태를 달리하는 곳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가변성이 그렇게 커졌군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지난 시즌 단 2달 전에 했던 거와 지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형식의 변화는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한 학생들을, 취준생들을 회사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와야 되는데 불러놓고선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업 채용팀에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부르거나 그런 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같은데 아예 면접실 같은 곳을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AI 시스템 이게 대폭 이제 확장이 됐어요. 활성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면접을 직접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거로 좀 약간의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렇게 앞서 나가는 회사야 라는 것을 홍보하기 꽤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AI 면접 이것을 굉장히 대폭 늘렸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추세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비즈니스와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진행한다. 그리고 경험 항목을 구체화를 시켜서 물어보고 확인해서 평가한다. 이거는 기존에 쭉 있었던 그런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예, A++. 예상하시다시피 2차 전지 분야는 여전히 좋을 겁니다. 이게 중국, 유럽,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호재가 있어요. 어떤 호재가 미중 무역 갈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탈중국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는 좀 더 커질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을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을 많이 짓고 헝가리 이런 데들도 확장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많이 뽑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계속요? 예, 계속 네. 급증하고 있는데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향은 있어요. 뭐냐면 PC는 수요가 위축이 좀 될 거예요. PC는 예, PC 쪽은 위축이 되는데 언택트발 수요 증가가 조금 주춤할 것 같은데 이제 모바일과 데이터 센터 여기서 대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어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비메모리 부분은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활성화가 전장 되면서 쪽이죠, 뭐 전장 쪽에.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쪽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이 디램 그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디램 가격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전장이라든가 차량 반도체 이쪽에서는 있어요. 풍기 현상이 있어서 없으니까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보 서비스, 네. 정보 서비스, SI 업체라든가 IT 플랫폼 기업, 게임 여전히 디지털 컨택트가 확대가 되면서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또 조금 다른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호재예요. 소비자들이 거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고령층들이 이 언택트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가고 적응을 있다. 하고 있나요? 예,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신규 소비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굉장히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독과점 플랫폼 규제 강화가 변수가 약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늘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한우 투뿔보다 더 기대되는 투뿔 기업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원뿔 기업 만나볼게요. 예, A 플러스 A 플러스. 기업은요. 예. 네. 철강,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죠. 예, 네. 시장 성장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좋은 것은 중국이 올림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것을 의외로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 오염을 크게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철강 쪽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 철강 생산을 감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렇죠. 호재죠. 호재냐? 네. 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코로나 변수 때문에 그 변수는 남아 있지만 이게 이제 B2B 음식료 시장이 열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B2B? 변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HMR이라든가 웰빙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음식료 쪽에도 B2B 학교 급식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가 매출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전방 산업이 괜찮습니다. 섬유, 전기, 전자, 건설 이쪽이 호조로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유도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변수. 그래서 국가 간 이동이 얼만큼 제한될 것이냐, 그게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변수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A 플러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무난한 채용 전망이 기대가 되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그 다음에는 A입니다. 플러스는 네. 없어요. A 그룹은 어딜지 좀 짚어보죠. 예.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차는 A였군요. 예,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개소세 인하가 종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살짝 아쉽다 정도. 그리고 유통, 백화점이라다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됐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살짝 올라왔어요. 온라인 때문에. 예, 그렇죠? 온라인 때문에 올라왔고 백화점 같은 데도 그냥 마냥 죽지는 않았어. 뭐냐면 그렇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여행을 못 갔잖아요. 네. 1년 동안에 6조 정도 그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못 쓰니까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보복 심리가 작동이 돼서 백화점에 소비를 하는군요. 소비를 네. 했습니다. 근데 저가형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명품적으로. 예, 그래서 판매 개수는 줄었는데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질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게 보복 심리 때문에 조금 늘어났는데 네. 대폭 늘은 것은 뭐 예상하다시피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아직도 어려울 수 있는데 온라인은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쪽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조금 아쉬운 B등급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외의 곳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LG 약간 디스플레이 괜찮았었는데. 30. 예, 괜찮을 것 같았죠. 그런데 네. 하반기서부터 PC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니터, 뭐 PC, TV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포화한 거죠? 포화합니다. 그래서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살 만큼 다 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 걸 그렇죠. 다 샀다. 그래도 조금 기대하는 것은 모바일 쪽이에요. 모바일 쪽에서 5G 중심으로 신제품들이 많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고 체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OLED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매출이 LCD 쪽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LCD 살 만큼 샀어. 그리고 중국이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 사업을 많이 접으면서 매출은 줄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OLED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 변화되는 그 터닝이 되고 있는 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살짝 어렵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설은 수요가 증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료 가격, 아까 철강 얘기했죠. 철강, 시멘트 가격이 매우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출은 오르고 있지만 수익은 그래요. 살짝 위험 요소가 있어서 아주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운동 좋아하시는 농구의 분들은 알 기본. 거예요. 운동할 때 네. 농구공을 잡고 상대방이 왔을 때 그냥 팔짝 뛰어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일어났다, 중심축을 일어났다. 놓고 네. 그다음에 한 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나 이 산업 분야에 꼭 가고 싶어 하고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나 여행 사업에 꼭 나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여행 사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있죠. 이것을 모두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행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 마인드 고객 중심의 사고 이것을 보여줬던 아르바이트라든가 준비 상황이 있다면 여행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 대신 한 발 중심을 딱 두고 여행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 중심의 사업 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강점을 중심축으로 세우고 유연하게 방향을 보자. 고집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사고하고 지원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